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훈 전문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무에서 문제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기인성이라고도 부르는 인과관계가 국가유공자 등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과관계는 공무기인성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공상공경, 국가유공자의 인정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직접적 인과관계를 요구를 하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된 원인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즉 재해부상군경의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요구를 하죠. 즉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상군경의 경우에는 직접적 인과관계, 재부상군경의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상군경에서 직무수행이 상위 또는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별표 1의 2-1호를 보면은 이 직무수행에 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으면 또는 질병을 입었으면 공상군경이 될 수 있는데, 단 직무수행과 상해 또는 질병의 관계는 직접적 원인 관계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계, 수색, 매복, 정찰 활동을 하던 중에 어떤 상해를 입었다.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관리 중에 어떤 상해를 입었다. 또는 산불 진화, 감염병 확산 방지, 인명구조나 재해구호 등의 대민 지원 업무를 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다, 또는 사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 직무수행과의 관계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나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공상군경이 되는 거죠. 교육훈련에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정이나 기타 이동하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첩신고 체포활동과 관련된 행위 중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 2-3호가 되고요. 출장 또는 파견 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서 상해를 입은 사람 2-4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평화유지나 재난구조 활동 등을 위해서 국외에 파견 또는 파병이 됐다가 어떤 상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 직접적 원인관계가 있으면 공상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쟁폭동 등등의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수습 등을 위해서 파견돼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어떤 상해를 입었으면 역시 공상군경이 되는 것인데 2-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등의 이런 업무를 위해서 그 단기간에 엄청나게 긴급하고 그 집중적인 일을 하다가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공상군경이 되죠. 2-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호는 앞서 본 2-1호부터 7호까지 아주 포괄적인 경우에 이제 망라하는 것인데,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입은 외상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라면 공상군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돼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건 역시 공상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심해에서의 해난구조, 잠수작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화학물질, 발암물질, 이런 유해물질을 취급하다가 직접적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2-8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뜻이 뭐냐, 직접적 원인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된 원인 관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돼서 발병을 했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직접적 원인 관계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럼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가 뭐 어느 정도 주된 원인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내용들을 봐서 뭐 부수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이 될 정도면 공상군경, 즉 직접적 원인 관계에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왕증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이제 차단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뭔가 직접적인 원인 관계나 주된 원인 관계가 아닌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왕증이 있으면 상당 부분 요건 비해당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은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보상 대상자 같은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아까 공상군경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주된 원인관계라고 이제 요건이 되어 있었는데, 보험보상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낮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라는 판례가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이 뭐냐? 이 의미를 뭐 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면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원인적인 관련성을 이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어떤 그 관계라고 보여지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보상 대상자의 경우에도 기존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신 바와 유사합니다.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현저히 악화되는 그런 관계 같으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판례를 하나 볼까요? 정경의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있었던 건데, 요 내용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존에 허리 이상이 있던 것이 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었다면, 뭐 사실은 급격히 현저히 악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됐다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판례가 과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해 사망의 경우, 재해 부상 군경은 아니고 재해 사망 군경에 해당되겠죠. 뭐 자해 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그것이 어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자해 사망의 경우에도 재해 사망 군경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 같았으면 거의 100%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이래로는 자해 사망의 경우에도 재해 사망 군경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주장하는 사람, 신청인
스스로가 이제 주장도 하고 입증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뭐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느냐? 이 대법원에서 제시한 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뭐 입증은 안 되더라도 그 정도면은 뭐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인과관계 문제로 이제 살펴봤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등록이 안 돼서 요건 비해당을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부인이 한중인데요. 찾아오시는 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교대역 부근에 있는 웅진타워 15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